지금 당장 나가. 정 과장이 카운터 너머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치자 전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로 일순간 숨죽인 공기가 번졌다. 그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떨렸고 곁에 있던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다. 정 과장은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출입문을 가리키며 이게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떠들어대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도 없어. 하고 노려봤다. 전 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던 손흥민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려 애썼다. 저도 똑같이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입니 왜 저를 몰아내려 하시는 겁니까? 손흥민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 사이에서 조절하기 힘든 진동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정 과장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누군지 몰라도 이런 곳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고객들은 이미 대기 중이니까 방해 말고 얼른 나가 하고 계속 몰아붙였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물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긴장감이 극에 달하자 보안 요원까지 슬쩍 다가오며 상황을 주시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며 자리를 비키자 전시장 바닥에 깔린 고급 카펫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 한 목격자가 옆 사람에게 낮게 속삭였다. 이거 다들 보고 있는 거 맞죠? 아무리 뭐가 있어도 저건 너무 심한데. 다른 이도 혼잣말처럼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대우받아야 하나 하고 혀를 찾다 누군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쩍 꺼내는 장면이 보이자 정 과장은 또 한 번 소리를 질렀다. 찍지 마. 이런 사적 공간에서 허락 없이 촬영하는 거 금지야. 저기 모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부당해 보여서. 한 젊은 여성이 무심결에 항변을 하려 했지만 정 과장은 시끄럽군. 밖으로 나가서 항의하든가 라며 손사래를 쳤다. 전시장 한가운데 얼어붙은 기류 속에서 손흥민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차량 상담 받기로 예약했습. 제가 유명인이든 아니든 같은 조건의 고객으로서 응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정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유명인? 이봐, 여기선 그런 거 통하지 않아. 내가 응대할 고객은 진짜 비피들이라고. 하고 비아냥거렸다. 계속 지켜봐야 하나요? 누군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방금 전까지 흥미 위주로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슬 눈을 돌려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전시장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했다. 갑작스러운 격앙된 분위기에 에어컨 바람조차 서늘하게 느껴졌고 모두가 마치 중요한 발표를 기다리듯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 전시장 내부가 정말 고급스럽긴 하네요. 어차피 잠시 들렀다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보고 싶었어요. 한 관광객이 휴대폰으로 전시장의 유리 벽면과 고가 차량을 훑어 찍으며 중얼거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긴장된 목소리로 이 영상 나중에 SNS에 올려서 지금 상황 좀 알리는 게 어때? 하고 제안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번 일 다음에도 뭔가 더 큰 사건이 일어날 듯한데 계속 지켜봐야겠어. 라며 의지를 다졌다. 말리겠다는데도 듣지도 않잖아. 우리도 모른 척할 순 없지.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사람들의 관심과 분노가 점차 고조되며 전시장은 폭발 직전의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다. 무조건 끝까지 지켜보자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한 학생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여기가 강남 메가모터스 플래그십 전시장 맞죠? 뉴스에서 보니까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역시 엄청 크네요. 어느 손님이 조용히 묻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소공어리듯 답했다. 네, 여긴 해외 유명 인사들도 자주 찾기로 유명해요. 얼마 전엔 중동 쪽 왕족이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그 대화를 들은 다른 손님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왕족이 방문할 정도면 최고급 대우를 해줘야 하는 장소네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최악이네요.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근데 저기 서 있는 분이 진짜 손흥민 맞죠? 또 다른 손님이 조심스레 물었다. 주변에서는 그러게요. 얼굴만 봐도 딱 알아보겠는데 축구계의 슈퍼스타가 여길 왜 왔을까?
같은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정 과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네, 저분 예약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오해가 있었는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난처한 듯 작게 토로하자 다른 직원이 이전에도 정 과장님이 유독 장애인용 차량이나 특별 개조차 상담하러 오는 손님들한테 좀 무뚝뚝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딘가에서 적응 운전 관련 얘기 나오면 표정부터 굳으시던데 하고 덧붙였다. 손흥민이 해외 생활 오래 해서 요즘 어떤 맞춤 운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스태프들의 말이 슬쩍 들려오자 지나가던 다른 손님이 흥미를 느낀 듯 귀를 기울였다. 아니, 근데 어쨌든 고객은 고객 아닙니까? 정 과장님이 지나치시네. 한 스태프가 답답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다른 직원이 급히 조용히 해요. 괜히 들키면 큰일 나요. 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들어보니 손흥민 씨가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핸들, 레버나 페달 위치 조정을 요청했다던데 두바이에서도 그런 거 타고 다녔다고 기사 본 것 같아요. 맞아요. 해외 원정 경기 다닐 때도 맞춤 장치 있는 차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여기에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나 봐요. 직원들끼리 나지막이 이야기하자 가까이 서 있던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멀리서 홍보 담당 매니저가 다급하게 달려오며 죄송하지만 지금 영상을 찍거나 녹음하시는 분들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 저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이미 찍힌 영상도 많을 텐데 어떻게 할 건데요? 같은 항의성 반응이 이어졌다. 정 과장은 슬쩍 뒤를 돌아 매니저를 힐끔 보며 내가 말했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막아야 한다고요. 지금 당장 손님들 통제하세요. 하고 호통을 쳤다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하지만 과장님 손흥민 씨가 예약하신 건 사실이고 그렇게 내쫓을 순 없지 않습니까? 하자 정 과장은 그대로 손흥민을 향해 혐오 어린 시선을 던졌다. 웬만하면 정상 차량 탓에 왜 자꾸 특수 개조 운운하면서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순간 전시장을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적응 운전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고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외 생활 오래 해서 다른 쪽에 맞춰진 차량이 익숙할 수 있지. 개조가 꼭 장애인 전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손흥민은 억눌린 듯한 한숨을 쉬며 두바이에서도 이미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맞춤 핸들이나 미세 조정이 들어간 차를 타곤 했습. 부상 경험도 있어서 무릎에 무리가 안 가도록 특정 페달 위치가 필요하거든요. 큰 부상은 아니어도 어릴 때 당했던 부상 후유증이 조금 남아 있어요. 하고 조용히 설명했다. 그의 표정에는 억울함이 배어 있었지만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자 정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에이, 그 정도야 노력으로 극복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게다가 저희가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줄 이유도 없고요. 하고 비아냥댔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설마 고급 딜러가 저런 식으로 무례하게 말할 줄이야 하고 수군댔다. 손흥민인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캡틴이었고 에이 저건 아니지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생겨났다. 이 전시장 이미지 완전히 나빠지겠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로 고객을 대하면 곧 SNS에 퍼질걸요? 한 중년 남성이 다소 경고조로 말하자 정 과장은 괜찮습 그깟 SNS 소문 정도야. 여긴 진짜 부자들만 오는 곳이니까요. 하고 여유로운 척 대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더 들끓기 시작했다. 손흥민을 저렇게 무시하네. 돈만 많으면 다인가?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성이 문제다. 등등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손흥민은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하면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 단지 제가 쓰기 편한 차량 모델이 이 브랜드에 있다고 들어서 정식으로 상담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똑같이 서류 준비해서 예약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구석의 한 청년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맞네, 이 회사 최근에
전 세계 운전자를 위한 차량 맞춤 시스템 개발하고 있다고 홍보 많이 했는데 라며 의아해했다. 그래놓고 정작 이렇게 푸대접이라니. 친구가 답답해하며 반응하자 그 청년은 이거야말로 홍보와 현실이 괴리된 사례 아닌가. 이 영상 퍼지면 난리 나겠는데? 하고 중얼거렸다. 저희가 최근 새로 추진 중인 캠페인이긴 합니다만 아직 내부 정책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홍보 담당 매니저는 사색이 되어 정 과장을 바라봤다. 과장님 정말 이대로 가시면 곤란합니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정상 절차로 상담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사과? 내가 왜 사과해야 하죠?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특별 개조를 원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우리 매장 이미지에도 좋을 거 없어요. 손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이미지 운운하는 게 더 큰 문제 같은데요. 한 노년 신사가 한마디 하자 정 과장은 어르신 저희 방침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하며 응수하려 했다. 하지만 신사는 바로 내가 여기 단골이요. 그런데 단골인 나도 지금 이 모습이 매우 불쾌해. 그리고 저 청년이 누군지 알잖소. 무엇보다 그가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한 명의 고객이잖소. 하고 단호히 말했다. 그의 말에 주변은 더욱더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손흥민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제가 연예인이 아니고 스포츠 선수라는 사실도 중요치 않아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도 똑같이 차량 구매를 하러 온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차별을 두는 게 맞나? 하고 툴툴거렸다. 알겠으니까 일단 다들 물러나시고 이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정 과장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자 곧 서너 명의 보안 요원과 스태프들이 성남 민심을 달래려는 듯 가운데로 몰려들었다. 네, 손님들. 잠시만요. 저희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외쳤다. 지금 라이브 방송 켰어요. 세상에 이런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손흥민 씨, 직접 말씀하시죠. 그 말에 전 시장 한가운데가 일시에 술렁였고 정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라이브 끄세요. 허가 없이 촬영하면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요. 정 과장이 억지로 소리치자 라이브 방송을 켠 젊은 남성이 대꾸했다. 이건 공익적 목적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 사람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제가 동의 안 한다면 초상권 운운도 어렵고 진짜 법에 호소해보세요. 우린 다 증인입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홍보 담당 매니저가 크게 외치며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를 썼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정 과장 쪽을 힐끔 쳐다봤다. 과장님, 이제 그만 멈추시죠. 이건 저희 매장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 과장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고수했다. 매장 전체라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희한한 요구를 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그러자 손흥민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희한한 요구라뇨. 제 건강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요청했을 뿐인데 이걸 그렇게 비난받아야 합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빛엔 억울함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면서 보편적 접근성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지 않나요? 두바이에서도 제가 이 브랜드 덕분에 편하게 운전할 수 있었는데 왜 정작 한국에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손흥민은 가슴을 크게 들이쉬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말 잘하셨어요. 이 회사 해외에선 광고로 모든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이라더니 실제로는 전혀 안 그런 것 같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군중들 사이에서 지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 과장은 결국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내가 대표도 아니고 뭘 어쩌란 말입니까? 난 내 기준에서 본 거고 보편적 운전을 위한 정책이니 뭐니 솔직히 복잡하게 개조하는 채 대한 거부감이 있을 뿐이에요. 하고 변명하듯 말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어느 중년 여성 고객이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그건 그냥 개인적인 편견이잖아요. 여긴 세계적 브랜드의 플래그십 전시장 아닌가요? 손님들의 필요를 우선으로 생각해야죠.
하고 핀잔을 줬다. 결국 이런 태도로는 명품 브랜드 이미지 다 깎아먹는다니까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보태자 정 과장은 한숨을 쉬며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시끄러우니 다들 일단 해산합시다 하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반짝거리는 플래시가 터지며 몇몇 취재진이 전시장에 들어왔다. 여기서 뭔가 큰 소란이 있다고 해서 왔습.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한 기자가 손흥민 쪽으로 다가갔다. 손흥민 씨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예상치 못한 언론의 등장은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제 입장에서 그리 말할 게 많진 않습. 예약해둔 차량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과도한 모욕과 거부에 부딪힌 거죠. 손흥민이 상황을 설명하며 정 과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분이 굳이 저를 내쫓으려 하고 제 운전 습관이나 부상 상태를 이유로 특별 개조 차량 요구를 희한하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손흥민 씨가 원하셨던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이었나요? 하고 물었다. 기존 모델의 미세하게 페달 위치와 핸들 조정을 달리하는 옵션,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대비한 의자 각도 조절 기능이죠. 저뿐 아니라 무릎 부상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도 편히 쓸 수 있는 옵션입니다. 손흥민이 차분하게 답하자 주변에서 그건 장애인용도 아니고 누구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 라는 말이 뒤섞여 나왔다. 정 과장은 점차 말문이 막히는 듯 보였지만 마지막까지 저런 옵션들이 추가되면 추가 비용이고 관리도 복잡해지고 매장에 귀찮은 일이 많아진다니까요. 하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내뱉었다. 그러자 몇몇 기자와 구경꾼들은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지금 중요한 건 비용 문제나 귀찮음이 아니라 브랜드 차원에서 공언한 보편적 접근성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지적하자 정 과장은 질린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다. 손흥민은 이윽고 안색을 풀고 작은 목소리로 솔직히 저도 아쉬운 점이 많지만 혹시 제가 여기서 다른 분들을 위해 뭔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 제가 어떻게든 이 브랜드와의 인연을 맺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브랜드를 타며 편안함을 느낀 적이 많고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응원하는 분위기로 맞아요. 많은 고객이 다양한 편의를 원해요. 계속 싸우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개선해 주세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과장은 어색하게 기침을 하고 내가 꼭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알겠습. 일단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하고 말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런 태도로 계속하면 브랜드에 치명적일걸요. 홍보 담당 매니저가 다급하게 주위를 살피며 정 과장에게 속삭였다. 차라리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 과장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 고개를 약간 떨구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 시각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회사의 상급 관리자, 본사 임원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본사 임원 온다.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지자 곧 반듯한 정장 차림의 임원 한 사람이 직원들을 해치고 들어왔다. 여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언론이 몰려들고 우리 회사 이미지가 위험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임원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홍보 담당 매니저가 최대한 간단히 상황을 요약했다. 예, 손흥민 씨가 맞춤 차량 옵션 상담을 위해 예약 후 방문하셨는데 우리 쪽 과장님이 거부감을 표하시고 무례하게 대응하셔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임원은 곧바로 정 과장을 쳐다봤다. 과장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 회사의 지향점과 어긋나는 것 같습. 본사 차원에서는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대우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정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임원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불쾌함을 느끼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잘못했습. 일단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맞춤 옵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에 전 시장의 사람들은 일제히 귀를 기울였다. 손흥민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습하지만 이번 일이 저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 광고로만 외치지 말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더욱 단호해진 느낌이었다. 임원은 곧바로 물론입니 실제로 저희가 보편적 접근성 기능을 확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내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고 허리를 숙였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정 과장은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쉬며 저도 사과드립니. 제가 무례했습. 개인적으로 이런 옵션을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제 시야가 좁았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순간 전 시장의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이 박수치며 잘못을 인정하셨으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실제 개선이 뒤따라야죠. 같은 말을 내뱉었다. 손흥민은 씁쓸하게 웃으며 앞으로는 저 같은 해외파 선수뿐 아니라 누구라도 각자의 몸 상태나 취향에 맞춰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덧붙였다. 임원은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도 지금부터 모든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맞춤형 옵션 제안을 검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 단지 광고로만 끝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고 강하게 다짐했다. 홍보 담당 매니저는 옆에서 재빨리 저희가 이번 건을 계기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 Universal Features for Every Driver라는 테마로요. 그동안 해외 지사 위주로 진행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군중 중 누군가는 오, 그럼 드디어 한국에서도 특별 옵션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나 보네요. 하고 기대 섞인 목소리를 냈다. 임원은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시선을 돌려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 저희 회사가 광고에서 내세운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라는 슬로건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 과장도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나쁘게 본 게 분명 잘못이었습. 죄송합니다. 그의 음성은 여전히 어딘가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전의 적대감은 찾기 어려웠다.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 번에 화를 낸 점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축구선수로서 제가 겪었던 부상과 재활 경험을 통해 몸이 편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알게 됐습. 그리고 그것이 꼭 장애인 전용이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고급차라는 게 결국 누구나 탈 수 있어야 더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진정한 프리미엄 아닌가. 같은 반응이 나왔다. 임원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 이번 일을 전화위복 삼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매장 직원들은 하나같이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더 잘 이루어져야겠네요. 라며 각오를 다졌다. 오랜 시간을 지켜보던 노년 신사가 가볍게 박수를 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하니 다행이요. 하지만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정한 이미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고 조언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 그리고 저 역시 이번 일로 크게 배운 점이 있습. 저 또한 제 편의를 위해서만 요구하기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편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일하는 브랜드를 찾고 싶습니다. 하고 부연했다. 군중들도 이내 이제 잘 해결된 건가요? 인터뷰는 더 안 하시나요? 하는 등 곳곳에서 궁금증을 표했지만 큰 충돌은 진정된 상태였다. 기자들도 임원을 상대로 그럼 본사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하실 건지, 손흥민 씨와 협업 광고를 할 계획도 있나요?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임원은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인 뒤 우선 손흥민 씨께 불편을 드린 부분을 정식으로 보상하고 그 요청하신 차량 맞춤 옵션을 전액 지원하겠습. 그리고 그 사례를 시작으로 국내외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손흥민 씨가 원하신다면 저희가 추진 중인 유니버설 피처스 4
에브리 드라이버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예의를 갖춰 물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저도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돕고 싶습 단지 광고 모델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시스템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요. 하고 화답했다. 주변에서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정 과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 전 제가 맡은 일만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생각만 했었지. 고객이 어떤 상황인지 배려하지 못했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고객 응대를 다시 배워보고 싶습.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위한 방법으로 하고 어색하게 말을 이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감사하죠. 앞으로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하고 응수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자 전시장 내부의 공기는 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로 바뀌었다. 방금까지의 살벌한 기류 대신 곳곳에서 화해와 반성을 향한 말들이 오갔고 언론과 참관객들도 조금씩 자리를 정리하면서 매장을 빠져나갔다.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다행이다. 앞으로 저 브랜드가 정말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자. 등등 밝은 목소리들이 퍼졌다. 임원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오늘부터 곧바로 워크숍을 열겠습. 모두가 적응 운전, 맞춤 운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배우고 고객 만족 서비스를 재점검합시다. 하고 지시했다. 매니저도 저희 홍보팀에서 먼저 고객 응대 지침서부터 손봐야겠어요. 불필요한 차별 표현이나 편견을 없애고 구체적인 맞춤 옵션 안내를 포함하겠습니다. 하고 화답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과와 다짐의 말들을 주고받았고 전시장 어딘가에서 경쾌한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분명히 크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의식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한 직원이 웃으며 결의를 다졌다. 곁에 있던 다른 직원도 손님들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드려야죠.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계기가 되겠어요. 하고 희망적으로 답했다. 손흥민은 이제 완전히 마음이 누그러진 표정으로 다시 한번 임원과 직원들에게 감사합니. 제안 주신 맞춤 차량 상담은 기꺼이 받고 싶습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건 제 개인의 편의만이 아니라 여러분 브랜드가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편의가 정말 잘 실현되는 겁니다. 하고 강조했다. 임원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도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을. 그리고 미리 약속드리지만 이 전시장뿐 아니라 전국 모든 대리점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종종 체크하러 올게요. 다른 분들께도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라면 좋겠네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하자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정 과장도 머쓱해하면서 다음에 오시면 제가 가장 먼저 맞이하겠습. 그때는 정말 다를 겁니다. 하고 약속했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이들이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이 단지 말뿐인 사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오늘 큰 사건이 됐지만 오히려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 고객이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전시장을 나서자 직원들이 손을 모으며 깊이 숙여 인사했다. 네, 고객님. 앞으로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대답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럼 손흥민 씨, 혹시 이 일 이후에 기자회견 같은 걸 다시 여실 계획이 있나요? 마지막까지 남은 기자 한 명이 묻자 손흥민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아도 이번 일이 널리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저도 제 소셜 채널을 통해 간단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미소 지었다. 그 말에 주위에서 멋있다. 역시 대인배 같은 탄성이 이어졌다. 자, 이제 다들 일단락된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원이 정중히 손님과 기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혹시 이 매장의 새 광고나 정책에 관한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방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제야 전시장을 가득 메웠던 군중이 서서히 해산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네요. 정말 다행입니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며 살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 오갔고 곳곳에서 휴대폰으로 남긴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면서 내가 찍은 거 SNS에 공유해서 변화가 더 확실히 자리 잡도록 할게. 라고 의지를 다지는 사람들도 보였다. 손흥민은 임원, 그리고 매장 직원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뒤 전시장을 나서면서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 일이 물론 불쾌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론이 나서 다행입니. 어쩌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걸 주저하지 않고 요구해야겠어요. 그래야 시스템이 바뀌죠. 바깥으로 나오자 화창한 오후 햇살이 강남 한복판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몇몇 팬들이 그를 발견하고 손흥민 파이팅 하고 외치자 그는 짧게 손을 흔들며 웃음 지었다. 고맙습 다들 몸 관리 잘하시고 운전도 편안하게 하세요. 하고 답했다. 뒤이어 매장을 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정말 대단한 걸 봤네. 진짜 바뀔지 궁금하긴 하다. 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중 한 젊은 남성이 친구에게 우리도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 가지자. 나중에 또 봅시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고 말하자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번엔 손흥민이 앞장서서 여러 사람의 편의를 위해 목소리 낸 거잖아. 우리도 제대로 지켜보고 뭔가 잘못됐으면 또 나서야지. 하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전시장 안에서는 임원과 홍보 담당 매니저 그리고 정 과장까지 직원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 저희가 광고 속 메시지를 지키려면 단순히 말로만 사과해서는 안 됩니? 고객 교육, 직원 교육, 그리고 시스템적 개선 전부 재정비해야 합니다. 임원이 힘주어 말하자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우리의 노력 과정을 영상이나 자료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 사람들은 구체적인 변화를 보고 싶어 하니까요.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자 홍보 담당 매니저가 호응하며 좋아요 손흥민 씨께도 이번 캠페인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려면 꾸준히 피드백을 받아가며 진행해야겠어요. 하고 말했다. 정 과장은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는 듯했다. 제가 가장 앞장서서 고객들 의견을 듣겠습. 오늘 일은 제 교만함과 편견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그가 조용히 결심을 표했다. 그날 밤 SNS와 언론 매체들은 손흥민 고급 전시장에서 뜻밖의 모욕당하다라는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동시에 브랜드 측 공식 사과와 향후 개선 약속이라는 후속 보도 역시 이어졌다. 많은 네티즌은 손흥민에게 그런 대우를 하다니 충격이지만 결국 회사가 사과하고 개선하기로 한 건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일부는 역시 유명인의 영향력은 무시 못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 라며 앞으로 평범한 고객들의 편의도 더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간단한 영상을 올렸다. 어제 있었던 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 저도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결과적으로 이 브랜드가 앞으로 모든 운전자를 위한 편의 시스템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 이 변화는 저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꼭 목소리를 내주세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이니까요. 영상의 마지막에서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게시물에는 곧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역시 인성 대박. 불합리함에 맞서는 모습 존경합니다. 나도 운전하기 힘들었는데 이 기회에 개조 옵션 상담 받아볼래요. 등등 다양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회사 측의 공식 계정 역시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손흥민 씨를 비롯한 모든 고객들에게 약속드립니 저희가 광고로만 외치지 않고 실제로 Universal Features for Every Driver를 실현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사람들은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하게 되었다. 며칠 후 사내 교육 영상을 촬영하는 현장에서 정 과장은 수십 명의 직원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바가 많습. 이젠 제가 먼저 배워서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전파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다. 손흥민 역시 영상통화를 통해 화가 났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응원했다. 그날 저녁 전시장을 다시 찾은 일부 고객들은 안팎으로 새로 붙은 안내문과 다양한 옵션 안내 브로셔를 발견했다. 특별 필요를 가진 분들 환영합니.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적혀 있었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고객들을 맞이했고 이전과는 다른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다. 드디어 뭔가 달라진 것 같네. 조금이라도 개선된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바뀌지도 않았을 텐데. 역시 유명인이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 파급력이 크구나. 하고 감탄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유명인이라서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된 거지 평소에 차별받던 사람들은 어쩌냐고. 그들 목소리도 들어줘야 한다. 라고 지적했고 이에 맞춰 매장 측도 맞습.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모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니 함께 바꿔가겠습니다. 라며 대응했다. 이윽고 시간이 흐르자 전시장 곳곳에 자리 잡은 모니터에서는 새로운 광고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중동 사막에서 운전 중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나오고 한국 도심 속에서도 휠체어 사용자와 무릎이 안 좋은 노인이 편히 차를 타는 장면이 이어졌다. 마지막 장면엔 Universal Features for Every Driver, 어디서나 누구나 라는 자막이 뜨고 손흥민이 살짝 웃으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전시장을 지나던 고객들이 그 광고를 보고는 와, 이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제작한 건가 보네. 진짜 변할지 기대되네. 하고 조용히 감상을 나눴다. 직원들은 스스로도 그 영상을 보며 마음이 새롭네요. 우리도 정말 잘 해내야죠.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자. 하고 서로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며칠 후 정 과장은 전시장 입구에서 재방문한 손흥민을 직접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상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내했다. 손흥민도 환한 표정으로 감사합니. 저도 기대가 큽니. 제 불편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혹시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하겠습니다. 하고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날카로운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다. 뒤이어 기자 몇 명과 관심을 가진 손님들이 이를 지켜보며 이 광경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대단하네. 변화가 시작되긴 했나 봐. 하고 수군거렸다. 상담실에 들어간 뒤 직원들이 준비한 새 브로셔를 펼치며 자세히 설명했다. 페달과 핸들 위치 조정뿐 아니라 척추나 무릎 부상 이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시트 커스터마이징 옵션, 그리고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낮춰주는 다리 지지대 추가도 가능합니다. 손흥민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했다. 이거 실제로 다른 분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나요? 하고 묻자 직원은 곧장 그러며 누구든 굳이 증빙 서류 같은 걸 요구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게 개선 중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자 정 과장도 제가 그동안은 이런 옵션을 낭비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운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였군요. 저도 배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손흥민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실수에서 배우는 게 가장 큰 성장이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저 역시 앞으로는 제 목소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들은 상담을 마친 뒤 함께 매장 중앙으로 나와 전시된 시승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구경꾼과 기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가운데 정 과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다. 한번 앉아보시겠습니까? 의자 각도와 페달 높이가 전부 조정되는 모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처럼 뿌듯해 보였다. 손흥민이 조수석에 앉은 뒤 조작 버튼들을 확인하면서 이거 정말 편하네요. 무릎이 확실히 부담이 덜해요. 하고 감탄했다. 그 장면을 찍던 기자들은 분명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라며 놀라워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고객들도 우리도 저런 옵션 상담 받아봐야겠어. 편의가 단지 필요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장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다시 흐르고 매장 스태프와 손님 모두 한층 가벼운 발걸음으로 움직였다. 매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로운 손님들은 마주치는 직원마다 친절하게 안내받았고 더 이상 불쾌하거나 소외되는 듯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시승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원과 직원들, 그리고 정 과장까지 전원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희가 변화를 약속드린 이상 꾸준히 이어가겠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임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매장을 나서는 길목에서 손흥민은 취재진에게 잠깐 한마디를 던졌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더 사람 중심적으로 변하길 기대합니. 많은 분들이 편견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하는 세상이 되길 바래요. 그는 어제와 달리 한결 밝은 표정이었다.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하고 외쳤다. 전시장 문 밖으로 나오자 밖에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손흥민에게 사인을 요청했고 또 어떤 이들은 덕분에 세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기뻐요 하고 응원의 말을 건넸다. 손흥민은 웃으며 사인을 해주고 다정하게 사진도 찍어줬다. 그가 떠난 뒤에도 전시장 앞은 한동안 활기로 가득했다. 이틀 뒤 회사 측은 공식 웹사이트와 SNS 채널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보편적 차량 옵션 시스템과 교육 정책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국내외 어디에서나 같은 기준과 프로세스로 다양한 맞춤 옵션을 지원해 드립니 고객 중심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문구가 강조된 공지였다. 사람들은 진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나 보네. 손흥민 덕에 브랜드가 새로 태어나는 건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지켜봤다. 그리고 해당 공지의 말미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 궁금하시거나 제안하실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의 미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직후로도 매장과 본사에는 문의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대응하며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며칠 뒤 손흥민이 자신의 SNS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더 올렸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그간 큰 소동이 있었지만 결국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 혹시 운전 환경이 불편해서 포기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더 많은 옵션이 열려 있을 겁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바꿔나가면 더 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 여러분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공감된다. 우리도 목소리 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겠어. 라며 댓글을 달았다. 몇몇은 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이 문제는 연예인들만의 특권 이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슈라고 적기도 했다. 회사 측 계정 역시 같은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 더 나은 운전을 위한 길.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 내일의 이야기도 지켜봐 주세요. 라는 글을 올려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한 사건으로 시작된 갈등과 사과, 그리고 변화의 약속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비록 초반에는 거만한 응대와 모욕 섞인 말들이 오갔지만 결국 사람들의 연대와 목소리가 단단한 벽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더 큰 변화를 꿈꾸는 움직임이 퍼져나갔다. 이 일이 후속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궁금해요. 언젠가 또 후기를 볼 수 있겠죠? 매장 앞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친구에게 물으며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분명히 계속 소식이 올라올 거야. 우리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은 발길을 옮겼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도 어떤 편견이나 배려 부족이 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를 모아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누가 대신해 줄 문제가 아닌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었다. 내일도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되네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전시장을 지나치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있었던 사건의 결말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장면처럼 보였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모두가 어울려서 함께 편하게 살아가는 곳이죠. 각자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봅시다. 어딘가서 들려온 한 목소리는 마치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듯 공중에 스며들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회자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그럼 다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 다음에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